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 37살의 김수진은 경상남도 밀양의 한적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밀양은 고향이자 작은 도시로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그중 많은 이야기는 소문에 불과했다. 수진이 일하는 약국은 밀양 시내 중심가의 재래시장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근무를 마친 후에는 종종 이어폰을 꽂고 집으로 걸어가며 음악이 집안의 정막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랐다. 전 남편은 이미 새로운 삶을 꾸렸고 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떠났다. 가끔씩 연락이 오긴 했지만 주로 메시지로 소식을 전할 뿐이었다. 수진은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늘 단정한 원피스에 낮은 굽의 구두, 그리고 은은한 메이크업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잘 갖춘 여성이라며 혼자 있기에 아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저녁마다 느끼는 그녀의 고독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약국에서 약을 꺼내다가 허리를 크게 삐끗했다. 상자 하나를 높은 선반 위에 올리려던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가 심하게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일찍 퇴근했고 며칠간 집에서 찜질을 하며 나이 타들했다. 3일째 되는 날 현관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박미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진보다 5살쯤 많았지만 늘 활기차고 동네 소식통이었다. 수진 씨, 아파서 3일째 약국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직접 끓인 집 된장국이에요. 드시고 힘내세요. 아, 그리고 우리 동네에 마사지 잘하는 남자분 한 분 있어요. 이름은 이준호. 전에 온천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집에서 마사지 해줘요. 할머니들 사이에서 소문난 손맛 장인이라네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미영 씨, 내가 남자한테 가서 옷 벗을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는 진짜 깔끔하고 정중한 분이에요. 심지어 과부래요. 허리 아픈 거 2번만 가면 금방 낫는다고 하던데요. 미영이 알려준 번호를 며칠 동안 휴대폰 화면에 띄워놓고 망설였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소녀 같아 전화를 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내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 씨가 소개해준 김수진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요. 내일 오후 3시에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따뜻했다. 네,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편한 옷이나 가운을 준비해주세요.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아 오히려 신뢰가 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고민 끝에 긴 남색 치마와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를 낮은 올림머리로 정리했다. 은은한 바닐라 향수를 살짝 뿌렸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야, 라고 생각하며 준호의 집은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문 앞에는 마사지라는 단정한 간판이 붙어 있었다. 벨을 눌렀더니 곧 키가 큰 남자가 문을 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단정한 자세의 얼핏 군인 출신 같았다. 오세요. 김수진 씨, 집안은 유칼립투스 향과 약초 연고 냄새가 은은히 맴돌았다. 벽에는 인체 해부도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하얀 커버가 깔린 마사지 침대가 놓여 있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으세요. 가운은 걸쳐 두시면 제가 나갔다 들어올게요. 수진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낯선 감각에 몸이 떨릴 뿐이었다. 준호가 돌아와 따뜻한 오일을 손에 묻히고 허리 근육을 조심스레 누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녀의 고통을 어루만졌다. 여기 아프세요? 네, 딱 그 부분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찾았네요. 그의 손길은 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가슴 부근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섬세한 움직임에 수진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오래 혼자 계셨어요? 라는 준호의 질문에 수진은 짧게 10년 넘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마사지 받으러 오지만 돌아갈 때는 마음까지 풀고 가더라고요. 누구는 편안함, 누구는 위안을 얻고 그의 말에 수진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근육은 풀리고 마음의 장벽도 서서히 녹아내렸다. 2-3번 더 오시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근육이 너무 뭉쳐 있어서요. 수진은 조용히 내라고 답했다.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코트를 건네주고 목도리를 감아주자 그의 손가락이 살짝 목덜미를 스쳤다. 수지는 몸이 떨렸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기 전 그의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 따뜻한 온기, 그리고 그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 모든 게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붉은 와인색 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어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었다. 가벼운 아이라인만 그렸을 뿐인데도 거울 속 자신이 새삼스럽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왜 이렇게 설레지?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다. 준호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하며 눈길을 오래 머물렀다. 그가 달라진 그녀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다. 그가 틀어놓은 음악은 전날의 클래식 대신 느리고 감미로운 재즈였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밤은 어땠어요?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날도 가운으로 갈아입고 옆으로 누웠다. 준호의 손은 목덜미부터 어깨, 옆구리까지 부드럽게 지나갔다. 그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진중했고 살짝 닿는 팔꿈치와 팔뚝의 접촉에 수지는 숨이 멎을 듯했다. 피부가 참 표현력이 좋네요. 기분이 좋으면 피부가 말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는 다시 등을 마사지하며 스트레스가 깊은 곳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마음까지 읽는 듯했다. 이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숨기는데 그게 근육에도 쌓여요. 수진 씨도 그렇군요. 그런가 봐요. 그는 허벅지 안쪽까지 조심스레 손길을 뻗으며 전문적이지만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가 멈추었을 때 수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맞닥뜨렸다. 그 어떤 부담도 불필요한 감정도 없었다. 단지 진실된 관심과 따뜻한 뿐이었다. 우리 내일도 만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이 들지 못했다. 몸은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했다. 준호와 나눈 미묘한 교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편안한 흰 셔츠와 검은 레깅스를 입고 머리를 무심한 듯 묶었다. 가운 대신 회색 카디건과 작은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을 보았다. 이런 내가 어딘가 달라졌나? 준호는 변함없이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살짝 흐트러진 머리칼과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오늘은 목과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할 거예요. 거긴 긴장이 많이 쌓이는 곳이라서요. 그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한 번도 엿보지 않고 천천히 손길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은 살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수진의 귓가에 닿는 숨결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춥나요? 아니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계속했다. 긴장 많이 하시네요. 좀 더 풀어주세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손끝으로 목 뒷부분부터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뺨을 손바닥 뒤로 살짝 쓸었다. 죄송해요. 다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수지는 얼굴을 돌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떠나지 마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을 쓸고 가운 끈을 풀지 않은 채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엎드려 누워주세요. 허리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조금 더 개인적인 부위지만 전문적으로 할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배에 두툼한 롤러를 깔자 몸이 조금 들렸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훑으며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다. 괜찮으세요? 네, 아주 좋아요. 그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깊게 마사지하며 몸속 깊은 곳에 긴장을 녹였다. 수지는 숨을 참으며 때때로 조용한 신음을 내뱉었다. 몸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을 온전히 이 손길에 맡겼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안전함만이 있었다. 이 마사지가 끝나고 그는 다시 담요를 덮어주며 옆에 앉았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게 되겠네요. 수지는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냥 마사지로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수지는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다. 익숙한 유칼립투스 향이 없는 베개,
낯선 남자의 온기. 기억이 떠올랐다. 경상남도 밀양에 이른 봄은 아직 쌀쌀했지만 김수진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준호가 다시 돌아온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변화란 언제나 예상치 못한 파장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수진이 일하는 약국은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어 늘 바빴다. 그날도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정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어두운 그레이 스커트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굽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 내려놓았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가 얼굴을 밝혀주었다. 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여성미를 풍겼다. 수진 씨, 오늘도 예쁘네요. 약국에서 제일 빛나는 별이에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김성호, 약국 옆 편의점 주인이었다. 그는 항상 수진에게 다소곳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도 혼자라니 아깝죠.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성호 씨, 그건 벌써 몇 년째 들은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외로웠다. 그때 약국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주변을 살피다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밀양에 새로 들어오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잘하는 마사지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세요? 수진은 순간 놀랐다. 마사지사, 자연스럽게 준호가 떠올랐다. 아, 네, 이준호 씨요. 제 친구가 소개해준 분인데 정말 실력이 뛰어나요. 이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가 필요해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미영이 준 번호를 건넸다. 이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요.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밀양의 봄바람이 살랑이며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 동네도 점점 변하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퇴근 후 수진은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저녁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준호는 이번에도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더 단정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깊어졌지만 여전히 따스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럭저럭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어요. 마사지사 연락처를 부탁하더라고요. 준호가 살짝 미소 지었다. 아, 그분이군요. 이재민 씨, 내가 아는 사람이죠. 수진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연속이니까요. 그날 밤, 수진은 긴 치마와 보랏빛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섹시함이 묻어나는 스타일이었다. 가느다란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반짝였고 구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색 펌프스였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려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다. 준호의 집 마사지룸에서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예전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수진은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더 오래 머물렀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애틋했다. 수진 씨, 이런 건 처음이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네, 마사지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수진도 웃으며 답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재민이 들어서며 말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 마사지 예약이 있다고 해서요. 수진과 준호는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불편한 기류가 잠시 흘렀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재민은 살짝 머뭇거리다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삼자대면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지는 속으로 긴장하며 생각했다. 그 순간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마사지사가 2명이네요. 수진 씨, 혹시 둘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수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둘 다 능력자라서 선택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준호와 이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밀양의 작은 약국 근처,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 속에서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그것은 밀양에서 시작된 이들의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앞으로 어떤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지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밀양의 작은 골목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수진은 저녁 노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 통화를 받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수진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훨씬 복잡합니다. 숨을 고르며 그는 덧붙였다. 당신이 만난 두 남자, 그들의 과거와 연결된 어떤 비밀이 밀양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구세요? 무슨 소리인가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고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의 다음 날 수진은 약국에서 한껏 긴장한 채로 일했다. 손님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옷차림은 전날과 달리 차분한 회색 원피스에 단아한 흰 블라우스를 매치했다. 낮은 굽의 구두는 편안함을 위해 선택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퇴근 후 수지는 준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맞았다.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전화는 누구였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경고를 주더군요. 당신과 이재민 씨, 그리고 나의 사이에 어떤 비밀이 있다고.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내가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인 것 같아요. 그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다. 과거 온천 시절 어떤 사건에 휘말려 밀양의 어두운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일부 숨겨왔다고. 수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재민 씨도.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밀양에서 내려온 조직의 후계자예요. 지금은 회사에 몸담고 있지만 과거와 연결된 그림자가 남아있죠. 그날 밤 수지는 긴장 속에서도 준호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풀리지 않을 듯한 무거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약국 문을 닫고 밀양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상태였고 그녀가 입은 붉은색 긴 치마와 흰 블라우스는 그녀의 결의를 상징하는 듯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바람에 흔들렸다. 역사 한켠에서 그녀는 이재민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 씨,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민이 말했다. 그 순간 역 앞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는 짙었고 그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밀양의 고요한 밤을 깨우려는 듯한 기운이었다. 수지는 그 눈빛을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밀양의 밤하늘 아래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놓인 비밀과 위험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밀양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던 어느 저녁, 밀양의 골목길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김수진은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가 입은 연한 회색 코트는 비에 살짝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검은색 앵클 부츠가 젖은 길 위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머리카락은 바람과 비에 흩날리며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그 모습은 어딘가 애잔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풍겼다. 의수진 씨, 여기 있었네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이재민이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 트렌치코트에 검은색 셔츠를 매치했고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진지한 눈빛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무슨 일이죠?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준호 씨가 숨겨온 과거가 밀양의 한 무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서로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야 해요. 이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잠시 빗속을 걸었다. 수지는 이재민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속삭였다.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이렇게 숨막히는 건 처음이에요. 이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치 첫 데이트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스릴이 더해진 수지는 그 말에 씩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은은한 향수가 그의 존재감을 부드럽게 감쌌다. 수진 씨, 어제 이재민 씨와 무슨 얘기했나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신과 그 사람, 그리고 저까지. 이젠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야 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호의 마사지룸에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입은 진한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미디 스커트는 은근한 관능미를 드러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발끝에는 세련된 블랙힐이 살짝 보였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어 흐트러짐 없이 정돈했다. 준호가 손길을 뻗을 때마다 수진의 마음은 터질 듯 뛰었고 그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의미를 담았다. 그가 살짝 스치는 손끝에 그녀는 긴장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수진 씨, 이젠 숨기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도 내게 보여줘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지는 눈을 감고 부드러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요. 두려움도, 기대도, 그리고 사랑도. 그 순간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한 줄기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예상치 못한 얼굴이었다. 바로 밀양 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박 형사였다. 김수진 씨, 긴급히 말씀 나눌 일이 있습니다. 박 형사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불안으로 부풀었다. 이 밀양의 밤은 점점 깊어졌고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비밀과 욕망, 위험과 사랑이 뒤엉킨 그곳에서 수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봄밤의 어둠이 짙게 깔린 밀양의 거리. 김수진은 박 형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가 입은 연분홍색 블라우스와 짙은 남색 스커트는 긴장 속에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잃지 않았고 발끝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로퍼가 살짝 반짝였다. 머리는 살짝 풀린 포니테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형사님,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형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밀양 일대에서 최근 발생한 몇 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신과 관련된 몇몇 인물들을 조사 중입니다. 이준호 씨와 이재민 씨 모두 검찰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당신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저를 끌어들이는 거죠? 박 형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답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협조한다면
상황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당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날 밤, 그녀는 준호의 집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마주했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옅은 회색 니트와 검은 바지는 그를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게요. 그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며 말했다. 준호 씨, 저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수진은 두려움 대신 뜨거운 용기와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밀양 시내에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군가는 이들의 뒤를 조용히 밟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밀양의 밤하늘 아래 김수진과 준호, 이재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비밀들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뒤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미스터리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